홍콩지수 기반의 ELS 상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뜨거운 이슈죠. 많은 분들이 애써 모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가능성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조 이상의 상품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ELS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소비자가 간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은 ELS 상품 판매의 문제점, 손실 책임의 주체, 불안전 판매로 판명된다면 배상은 가능한 것인지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논의는 은행에서의 대면 판매를 대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날 수 없는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뭔지도 모르고 금리 조금 높다고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알려주는 대로 체크하면 된다고 해서 체크했더니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안전하다고 하기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억울하다, 기만당했다, 배상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매자 측 입장이나 그에 공감하는 분들의 의견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닌가? 이율이 높은데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른다는 것도 본인 책임 아닌가? 분명히 다 설명드렸고 녹취까지 하고 사인까지 받았다고 은행은 주장합니다. 판매자는 설명을 다 했다고 하고 고객은 못 들었다고 하면 녹취 기록이 있는 판매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양측의 의견 다 수긍이 갑니다. 두 입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와중에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떻게 은행에서 손실률이 100%까지 가는 그런 초고위험 상품을 팔 수 있었지? 만약 가능했다면 어떤 조건 같은 건 없었을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전에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전 DLF 사태 때는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는 무슨 근거로 배상이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DLF 사태 때도 은행에서 상품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은행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안정과 신뢰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 돈을 날려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우리의 막연한 사고가 아니라 은행법에도 명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가부도 등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이 보호하고 지켜주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은행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를 지켜주는 법적인 보호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지침에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원망 어린 하소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준점으로 은행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나 조치들을 준수하며 상품을 판매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법적인 조항이나 조치들을 준수하며 판매했다면 금융소비자들의 원망이나 불만은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ELS 상품 판매 시 각종 법조문이나 규정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고객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한다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들에게 상품의 특성 및 구조, 위험성, 환매 수수료, 지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직접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했는지를 직접 확인했는가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품 판매가 기계음으로 설명을 대신하였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설명임이었습니다. 그런 설명은 복잡한 파생금융 상품의 특징이나 위험성에 대해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은행 직원이 육성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기계음에 의한 설명의 문제점은 기 방송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ELS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ELS 상품 판매 시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상품 판매사의 자격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고객의 자산이나 투자 경험, 또 투자 목적이나 고객의 특성을 확인할 때 반드시 면담이나 설명의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자기 기입 방식의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ELS 상품으로 인한 자산의 손실률은 50% 내외가 되고 동상품의 최대 손실률은 100%입니다.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은행법에 의거 은행의 초고위험 상품 판매가 은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은 대규모 손실은 누구의 책임인가를 가늠할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방금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방금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육성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 표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들이란 증명은 과연 또 누가 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관련 법들도 정리했습니다. 금융회사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분쟁 시 증빙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을 향해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에서 관련법이나 조치들을 모두 준수해서 판매했고 이를 증빙한다면 금융 소비자들은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손실이나 억울함을 소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손실을 입은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 시 배상에 관한 법적인 조항 역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 시 배상을 명기한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조, 26조, 44조 등의 배상의 경우 및 배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배상에 대해서도 고지 의미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배상과 관련된 조항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ELS 상품 판매 전반과 관련해서 준수해야 되는 또 다른 법조항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7, 10, 17, 17조, 19조에는 은행 직원이 육성으로 직접 고객들과 소통하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이 여러 조항과 항목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23조는 관련 자료 및 기록이 유지, 보관, 또는 증빙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은행에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들어가시면 금융위원회 자료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송 자료 소스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죠. 그러면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증권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동상품 판매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점검 시 금융감독원이 금융이 지도한 대로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매의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의 민원을 넣었던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은행이 기계음으로 설명한 녹취 자료를 증거 삼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고객의 동의를 구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금감원이 자신들이 내렸던 지침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판단했다면 불안전 판매로 바로 결론 내렸어야 될 듯 싶은데 상황이 다소 다르게 전개되는 듯합니다. 손실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금감원이 자신들의 지침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은행에 유리하게 완화해서 적용하려는 건 아닌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기작성된 지침과 법대로 은행을 감독하고 점검하도록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변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상 관련해서 재가입자들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 매수 경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 직원이 금융위원회 지침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준수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즉 재가입자도 상품 매수 시 법에서 규정한 여러 조항 및 금융위 지침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가입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가입자들도 애초부터 잘못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불안전 판매 피해자시라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고 언론사에도 제보하시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민원 제기하시어 본인들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원 넣는 경로는 자료화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속담도 있죠. 은행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을 현실화시키려면 혼자보다 여럿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나 단톡방 등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연이나 사례들도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오픈 채팅 등이 대표적인 카페와 단톡방입니다. 이상 ELS 상품 관련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